노중훈의 여행의 맛. 영국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여러 번 차를 마실 정도로 차를 즐기는데요. 이때 빠뜨리지 않는 디저트 중에 하나가 바로 빅토리아 케이크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즐겼다는 빅토리아 케이크는 영국인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음식이죠. 그런데 달콤하고 폭신폭신한 이 케이크에는 그 맛과는 반대로 여왕의 슬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여왕은 남편과 금슬이 매우 좋았는데요. 남편이 그만 병으로 4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상심한 여왕은 매일 검은 드레스만을 입으며 작은 섬에 머물며 두문불출했습니다. 이 시절 여왕을 위로한 것이 바로 케이크였는데요. 케이크는 남편이 살아있던 그때 여왕이 남편에게 직접 만들어 주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40년이 흘러서야 여왕은 궁으로 돌아왔고요. 기념 티파티에서 그 케이크를 처음 선보였는데요. 여왕의 이름을 딴 빅토리아 케이크라는 이름도 그때 붙여졌다고 합니다. 노중훈의 여행의 맛, 주말의 편안함에 달콤한 즐거움을 곁들일 여행 이야기, 이번 주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폰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노중훈의 여행의 맛,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꼬치꼬치 여행코치,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 시대의 해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국내 여행지, 가성비 갑 국내 여행지, 이런 데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내해 주실 분 김선식 한겨레 신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이 진짜 여행 담당 맡은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만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오, 그래도 좀 됐네요. 예, 그렇죠. 전 뭐 예. 더 짧을 줄 알았는데. 예. 예. 근데 그전에는 혹시 담당이 그 전에는 예. 그 한겨레 21이라는 네. 주간지에서 보통 사회 쪽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자원에서 이쪽 여행 쪽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물론 원에서 왔는데 이제 네. 뭐 이러저러한 뭐 네. 일도 있었고 인사 과정이 있었죠. 아, 네. 예. 제가 왜 여쭙냐면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 담당하기 전과 실제로 해보면 예.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이상과 현실의 격차 있잖아요. 아, 괴리. 그럼요. 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아예 그냥 개인적으로 여행이나 다닐 걸 괜히 이걸 저기 맡아가지고 힘드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예. 그렇다니까요. 그 보통은 좀 유유자적하는 네. 직업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죠. 사실은 여행지에 가서 정신없이 사진 찍다가 맞아요. 계속 돌아다니는 네. 예 그런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이렇게 진득하게 시간 보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예. 계속 취재를 또 하고 해야 하니까.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네. 뭔가 취재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불안하죠. 글을 쓰기 시작하려면 맞아요. 예. 그렇게 막 열심히 보고 들은 것 같은데도 막상 들어오면 보따리가 좀 허전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김 기자님은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면 네. 어디는 꼭 내가 한번 진짜 마음 먹고 취재해 보리라 이런 데가 혹시 있습니까? 하와이를 꼭 한번 아. 취재를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코로나 터지기 한 1년 전에 다녀왔는데요. 네네. 그때 차를 몰고 여기저기 다니니까 너무 좋아서 좋죠.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예. 그게 만약 이렇게 차 드라이브 그러니까 차를 예. 타고 막 쑥 돌기도 너무 사실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비가일랜드도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본섬에만 본섬에 있었습니다. 계셨구나. 예. 네. 아유 좋더라고요 거기. 예. 비가일랜드. 뭐 지구촌에 좋은 데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해외 같은 국내 여행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는 국립 아세안 휴양림하고 와우 정사를 저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일단 어디부터 먼저 가볼까요? 네, 먼저 네.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라는 곳인데요. 아, 여기는 드디어 제가 이제 면이 섭니다. 가보셨나요? 가봤어요. 아, 이 저기 영광 아닙니까? 예, 혹시 굴비 드시러 가셨다가 들르셨나요? 제가 뭐 당연히 아, 예. 그럼요 먹었죠. 여기 예. 뭐 녹차굴비 그다음에 보리굴비 예. 진짜 옛날 방식으로 그런 장독에다가 보리 예. 담아놓고 묵혀놓았던 그것도 먹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영광 법성포에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어떤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네 2006년 5월에 그 영광군청에서 네. 문을 연 곳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찰을 닮았지만 네. 그냥 거대한 야외 박물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크더라고요. 예, 한 14,000평 정도 부지에 네. 세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세우게 된 계기는 네. 군청에서 그 1998년쯤에 네. 그 동국대 학술 용역을 맡겨서 이 곳의 역사를 고증해달라고 좀 의뢰를 했어요. 아하. 그게 어떤 역사냐면 네. 서기 384년에 네. 그 백제 침류왕 시절에 네. 그 인도 승려가 중국을 거쳐서 법성포로 들어와 불교를 전파했다는 네네. 기록들을 좀 고증하는 그런 연구 용역을 맡긴 예, 거였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고증한 이후에 이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를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이 법성포로 들어왔더라. 네. 그래서 불교를 전파했다더라라는 예, 기록이 이제 여러 남아 있어서 그거를 예. 이제 바탕으로 예. 조성이 된 곳인데 그래서 이제 도래라는 말이 붙은 거겠죠. 예, 보통 철새 도래지나 뭐 이럴 그렇죠. 때 쓰는 말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바다 건너서 온 거는 비슷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래지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 간다라 지역이 현 파키스탄?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건축물들이나 어떤 사원, 불탑 이런 것들이 이제 아하, 그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예, 양식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기원 전후로 해서 불교 문화가 꼽히었던 그 옛 간다라 지역 네네. 양식들을 많이 차용했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파키스탄 페샤와르 지역 일대라고 하고요. 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조성할 때 현지 조사도 하고 그 양식들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도 일단 그 규모의 방대함이 좀 놀라웠고 굉장히 그 당연하겠습니다만 이국적이고 이채롭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일단 보통 우리가 사찰에 가면 예. 일주문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대체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역할을 하는 예, 상징문이 그렇죠. 여기 있죠. 이거 사찰은 아니기 때문에 일주문은 아니고 이제 네. 상징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약간 아치형의 그 문 모양. 예, 문 그쵸? 모양 문 모양의 네. 그 지붕을 뭐 돔 비슷하게 지붕을 하나 올리고 그 네. 위에 또 기둥 드럼 모양의 기둥이 튀어나온 형상으로 이제 지었는데요. 아하. 이게 뭐 상징문뿐만 아니라 간다라 유물관이나 네네. 뭐 곳곳에 있는 건축물들이 이런 양식을 따왔는데 네. 이게 저도 뭐 논문이나 이런 걸 조금 보긴 했는데 네. 아무튼 간다라 양식이 이런 그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 기사를 쓰려면 논문도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물어봐도 대단하시네.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워낙 또 전문적인 분야라서 맞아요. 예, 제가 뭐 전문적으로 설명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힘들죠. 그러니까 어디 취재 갔는데 네. 그 현장에서 그서 있는 뭐 건축물이든 어떤 현상이든 이런 거를 명확하게 예, 설명 들을 수 없어서 그렇죠. 백방으로 또 이게 뭐 문헌 예. 주제보 찾아보고 이랬을 때. 예, 근데 신문 기사는 그게 한정적이니까 이러면 논문 내용을 다 또 소개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핵심을 파악해서 짧게라도 쓰려고 하는 건데 네.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보통은 그렇지. 애매하게 쓰거나 넘어가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여기 그 굉장히 높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예. 그래서 이렇게 전망이 좋았다? 아, 예.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중앙 광장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보리수 나무라고 하지만 아무튼 네. 국내 아마 피나무일 텐데 그런 게 하나가 네네. 그 심어져 있고 네. 거기서 한 108계단을 오르면 거기에 이제 누각이 하나가 있어요. 아, 2층 맞아, 누각인데 네네. 누각이 하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요. 맞아요. 거기엔 또 영광대교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네네. 그리고 부용로 위쪽에는 또 한 23, 4m 정도 되는 네. 내면에 이제 불상이 있는 부조상이 있는 사면 대불 석상이 또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기억이 나네. 예. 네, 사면대. 그래서 이거를 사진 4번 찍었던 기억이 나요. 아, 사면이 있어가지고. 그러셨구나. 한쪽한쪽 이렇게. 그건 기억나네. 예. 맞아요. 그리고 부용로 1층 석벽에는 네. 안쪽이랑 바깥쪽에 이제 부조상들이 있는데 네. 그
엄청 섬세하게 부조상을 조각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석가모니 고행상 같은 경우에는 핏줄 하나하나가 그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세밀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장인 이재순 선생께서 이제 제작을 했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간나라 유물관에도 뭐가 있죠? 예, 유물관에는 이제 네. 파키스탄 정부랑 이제 협약을 맺어서 네. 한 2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그 실제로 제작되었던 불상 진품 네. 한 150여 점이 전시돼 있는데요. 네네. 그 보니까 저는 이제 군청 협조를 얻어서 잠깐 보고 왔는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관 중입니다. 휴관 그렇군요. 중이었습니다. 예. 네. 기자님은 이제 취재 때문에 이제 예, 양해를 잠깐 얻어가지고. 어떤 건지만 소개하려고 잠깐 보고 왔는데 네네. 그 불상들이 국내 그 불상들을 보면 네. 얼굴 표정이나 네. 뭐 얼굴에 이 입체감 같은 게 약간은 네. 비슷하고 둥글둥글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불상들은 뭐 표정이나 자세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모아둔 불상과는. 예, 그게 조금 새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정말 예전에 영광에 가서 상당히 그 이채롭다는 느낌을 받았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자, 이제 영광을 떠나서 두 번째 다음 목적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기자님? 이번에는 그 네. 경남 거제시에 있는 매미성이라는 곳입니다. 매미성. 예. 이거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거제시에서 네. 대표적인 여행지로 그래요? 꼽으라고 하면 여기랑 네. 외도 보타니아 두 군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거니까 간 걸로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곳이죠, 매미성? 예, 이곳은 원래 네. 성으로 쌓으려고 했던 곳은 아니고 네. 축대를 만든 곳인데 축대. 예, 네. 그러니까 파도나 태풍을 막기 위한 축대를 만든 곳인데 아하. 그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네. 그 백순삼 씨라는 분이 네. 지금 매미성에 있는 그 터에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하. 그 노후 생활을 거기서 보내려고 이제 텃밭을 조금 사둔 건데 네. 2013년에 이제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가 그쪽 지역에도 큰 피해를 주면서 그 땅이 아예 초토화가 돼버린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태풍을 막으려고 돌을 하나하나씩 쌓기 시작해서 지금 이때 취재했을 때까지 19년째 성을 계속 쌓고 계셨습니다. 계속이요? 예. 아니, 그러면은, 그래요? 그 규모가 그래서- 엄청 큰가요? 그러니까 부지는 한 600평 정도 되고요. 네. 현재까지 쌓은 그 화강암 견치석이 약 2만 개 정도. 2만 개요? 예. 개인이? 예, 혼자서. 아유, 대단하시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부산에 사시는데 네. 매일 아침에 거제로 출근해서 계속 작업을 하시고 거가대교 퇴근하시고. 타고 오셨나 보다. 그럴까요? 그래요? 매일 부산에서 거제 오셔가지고. 예. 어머, 그래요? 근데 이분이 예. 선박 설계 전문가예요? 예, 그 대우조선해양에서 네. 이제 그러니까 정년퇴임까지 하셨는데 네. 주로 이제 선박 설계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건축 일을 안 해봤지만 네. 그냥 머릿속에 어떤 그런 조감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쌓으신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김 기자님이 이제 이 2만여 개의 돌이 소요된 예. 이 매미성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여기 다녀온 분들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도 이제 네. 바닷가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중세의 어떤 유럽 성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변가에, 예. 바닷가에. 거기 바다도 풍광이 워낙 좋아서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또 바닷가에 그 건축물만 홀로 서 있어서 네네. 뭔가 침입자를 막으려고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그런 성을 좀 근데 이게 네. 이제 단층 그런 게 아니라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예, 3단 구조물? 3단 구조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가면은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순삼 씨한테 왜 3단 구조를 택했냐고 하니까 네. 뭐 미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태풍을 더 잘 막기 위해서는 3단으로 쌓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다. 안정적인. 뭐 이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리고 그 보통 저희는 이제 사각 기둥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원형 기둥을 그러니까 원통 기둥을 많이 써서 네. 그게 또 약간 이국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렇군요. 그 원통형 기둥들도 이제
그 파도나 태풍에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생각해서 네. 예,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지난주에 그 국립 아세안 휴양림 이야기할 때 그 이제 파손된 예. 밴 모양을 본딴 그 건축 양식 예, 예. 지었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분도 선수 선미, 그러니까 배 앞쪽과 뱃머리와 네. 배 후미의 어떤 아름다운 곡선을 여기 이렇게 좀 투영을 시켰군요. 예, 그러니까 3단 구조에서 맨 위까지 올라가면 네.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곳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밥그릇 공기, 큰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밥공기가 이렇게 둥글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둥글게 바다 쪽으로 둥글게 튀어나오게 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네. 배 선미나 선수처럼 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만드셨다고? 하시고요. 거기서들 많이 사진을 찍으십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이제 제가 이게 간단하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만하셔도 이제 대단하신데 예. 이게 현재 공정률이 70%라고 예. 백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럼 뭐가 남았냐고 여쭤보니까 네. 그 아직 성 뒤쪽은 네.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와. 하시면서 아직도 열심히 야,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해. 무슨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성 가족 성당처럼 예. 영원히 계속 현재 진행 중인 예. 그런 건축물이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흥미로운 소개 잘 받았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끝으로 우리 김선식 기자님의 추천곡 듣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노래 골라오셨나요? 예, 그 네. 요조와 에릭이 같이 부른 노스텔지어라는 네. 곡인데요. 네. 그, 또 이유를 물어볼까요, 말까요? 예, 네. 요즘에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향수라는 좀 역설적인 그렇지. 말이 통용될 수 있는 시기라서 맞아요. 또 해외 여행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을 맞습니다. 위해서 네. 추천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조와 에릭이 함께 부르는 노스텔지 함께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꼬치꼬치 여행 코치 김선식 한겨레 ESC 기자와 함께 해외 같은 국내 여행지 거제 매미성과 그 전에 영광 법성포의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함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듣고 계십니다. 작가들의 비밀 장소를 여러분께만 살짝 귀띔해 드립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여행지를 한 편의 산문에 담아 들려드리는 속삭이는 여행지도. 매주 한 명의 작가가요, 자신만의 비밀 장소를 공개하고 직접 쓴 글을 낭독까지 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은모든 소설가가 소개하는데요. 매년 가을 흥겨운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죠. 경기도 가평의 자라섬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소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집에서 작업하는 저는 좀이 쑤셔서 책상 앞에서 벗어나고 싶은 순간을 자주 맞이하는데요. 초봄에는 그런 기분을 달래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다. 바로 한 달 뒤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곧 피어날 매화와 벚꽃, 벚꽃보다 더욱 풍성한 겹벚꽃과 연분홍빛 고운 복사꽃을 생각하면 꽃놀이 하는 날 여유 부릴 수 있도록 오늘 조금 더 힘내자 하는 의지가 솟아납니다. 이 같은 대책은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늦여름에 한 번 더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바로 9월과 10월에 가득한 축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맥주 축제와 음식 축제, 불꽃 축제, 각지의 문화학제, 야간 개방 프로그램, 거기에 각종 뮤직 페스티벌을 빼놓을 수 없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축제는 매해 가을 가평의 자라섬에서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입니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뚜벅이 여행자에게도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청량리역에서 ITX로 이동하는 경로를 택하면 채 40분도 지나지 않아 가평역에 도착하고 역사 밖으로 나오자마자 펼쳐지는 코스모스 군락의 환영 속에 축제의 현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가평역에 내리면 현지 분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송원 막국수에 들러 막국수에 수육을 곁들이기도 좋고요. 사실 저의 하우스메이트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2회부터 방문을 한 경험을 가진 축제의 산 증인인데요.
중앙무대 맞은편을 빙 둘러서 먹을거리와 추억을 더하는 부스에 점점 대기업의 색채가 도드라지는 요즘과 달리 2000년대 초반에는 조촐한 먹거리 부스를 지역의 부녀의 분들이 직접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간단히 컵라면을 주문해 먹는데 댁에서 가져오신 거라며 내어주신 갓김치의 맛이 일품이었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축제의 몸집이 커지며 그토록 소박한 풍경은 멀어졌을 테고 아쉬운 면도 없진 않겠지요. 하지만 북한강 위에 뜬 섬에서 가을볕을 담뿍 쬐며 낯술로 노곤해진 몸으로 음악을 받아들이는 한나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을 선사해주곤 했습니다. 자라섬에서 처음 접한 뮤지션 스페니쉬 할렘 오케스트라는 제게 있어 흥과 낭만의 동의어처럼 느껴집니다. 앤서니 스트롱은 느긋한 휴일 오후를 위한 배경 음악으로 최적이고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와중에도 자리를 뗄 수 없게 만들었던 리사 오노의 목소리, 임박한 기차 시간의 아쉬움을 달래주던 빅밴드의 무대가 지금도 생생하네요. 많은 행사가 그럴듯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지난해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의 가을의 사정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더욱 그간의 여행과 축제가 주었던 추억과 감정을 곱씹어 보게 되는 봄입니다. 그 같은 기쁨과 다시 만날 날이 우리 곁으로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리라고 여기며 이번 주말을 함께할 재즈 음악을 한번 골라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속삭이는 여행지도는 소설가 은모든 작가가 맡아주셨습니다. 은모든 작가는요, 여행의 맛에도 출연해서 진주 여행을 소개해 준 적이 있죠. 최근에 이제 신작이 나왔더라고요. 오프닝 건너뛰기라고.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고, 많은 분들이 아마 2018년에 나온 그 한경 신춘문예 당선작인 애주가의 결심으로 우리 은모든 작가님을 만나셨을 텐데요. 여행 좋아해서 자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서 좀 아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은모든 작가의 히든 여행지는 경기도 가평의 자라섬이었는데요. 아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가을볕을 담뿍 쬐며 낯설로 노곤해진 몸으로 술 이야기가 나오죠. 애주가의 결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은모든 작가님이 얼마나 술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관심이 많은지를.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그 토크 콘서트 때 모시고 같이 한번 이렇게 행사를 지내본 적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친해졌는데요. 마냥 슬슬이라는 책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해라는 장편 소설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음악 축제 정말 그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음악 축제에 참여를 하시고 즐거워하셨는데 그런 이제 기쁨을 많이 잃어버려서 많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행사가 대체되긴 했습니다만은 또 직접 현장에서 그 열기를 느끼는 것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축제에서 그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또 느낄 수 있게끔 어서 빨리 또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또 한 번 이야기해 봅니다. 자, 이번 주 속삭이는 여행지도 경기도 가평의 자라섬이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소설가 은모든 작가님 고맙습니다. 소리로 듣는 맛의 기행 노중훈의 여행의 맛. 박찬일의 맛 박찬일 주방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836님이요. 지난번 80년대 회식 편 듣고 아마 문자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와, 시부님 영주 봉화를 하시다니요. 제 고향 얘기 나오니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직장인 회식은 많이 사라졌지만 참 그립습니다. 떡볶이에 소주 괜찮을 듯. 오늘 저녁 메뉴는 돈가스와 떡볶이 먹어야겠습니다. 영주는 이 주방장님의 고향, 그러니까 아버님의 고향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본적이 그러니까 영주십니다. 그렇죠. 영주입니다. 요즘은 이제 본적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았나요? 아, 그렇구나. 호적 제도가 없어지고 하니까 네네네. 본적도 없어진 걸로. 네. 이 예전에 본적이 제가 알기로는 네. 일제 강점기의 호적 제도를 식민지화 시키면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본적이란 말이 맞네. 일본 사람도 본적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지 표현이. 네, 일본이란 네. 나라.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있었더라고요. 네네네. 주방장님 예전에 서울에서 그 아버님 때 그 영주 네. 가실 때 얼마나 걸렸어요? 대략? 4시간에서 4시간 반. 그죠? 버스 타고 가셨죠? 그럼 뭐 세제 넘어가야 되는 문경세제. 그죠. 국길. 지금
청량리역에서 네. 고속열차가 1시간 반. 뚫려서 1시간 1시간 40분, 50분 가요. 네. 진짜 한 40분. 그리고 버스는 영주까지. 뭐 2시간, 2시간 반 맞아요. 예. 그게 진짜 2시간 반, 가까워졌어. 터널이 뚫려 버렸으니까. 네. 그 옛날 길 네. 혹시 취재 여행 기자로 취재하신 적 있어요? 문경세 제가 여행 기자였던 시절이 있었죠. 예, 한때 20년 전에. 네. 여행 기자셨고 그다음 뭐 23년 전에. 여행 작가 생활 오래 하셨는데 네. 여행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녀보면 별로 관심도 없고 여행 작가로 소비가 너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 시큰둥하게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 그거 아닙니다. 네. 너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책을 지금 내려고 준비 중인데. 접대 안 하면 원래 네? 접대 안 하면 제대로 취재 안 해주는 기자였어요? 어디 잡혀갈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정말로. 아, 근데 아니 우리는 옛날 길은. 성역이 없는 방송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옛날 길은 왜 물어보신 거예요? 아 그런 어. 그 길이 세제 옛길. 그러니까 그죠? 자동차 길도 아닌 세제 옛길이 있지 않아요? 있죠. 문경세제. 사람이 가는 길. 아, 그럼요. 거기서 그럼요. 이제 산적 나오고 정말. 맞아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왜냐면 그 영동 맞아요. 지역 그러니까 해안 강원도 해안 지역 네네.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이제 그런 데서 경상북도. 이 대관령 뭐 진구령 다 넘어올 때 되면 네. 호환이 무섭고 그다음에 산적들이 맞죠. 무섭잖아요. 네. 털어가는 그러니까. 영화적들. 예전에 저 한양으로 저 과거 보러 가던 예. 수험생들이 뭐 많이 털리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처음 등장한 게 뭔지 아세요? 뭐요? 그게 세콤 보안 사업 아니에요. 예? 특정 회사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보안 산업. 그때 당시에? 예. 그러니까 전직 그 군인이 네. 그 포졸 이런 사람들이 편을 씌워서 서너 명이 이제 호위 아. 임무를 그래서 제가 특정 회사 이름 얘기 좀 이게 통칭해서 쓰기도 했었잖아요. 네네네.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예. 연원을 따지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보안 산업이 그때 시작한 거예요. 아, 네. 그때 주식 투자를 했으면 떼돈 버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보안 어디까지나 산업에. 박찬일 뇌피셜이라는 거 네, 이해해 그래서 주시고요. 뭐 육모방망이 네네네. 뭐 칼, 창 이런 거 들고 호위를 왜냐 산적들이 덤비니까 특히 조선의 18세기 이후에 밀란이 네. 대거 발생하고 유민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없고 땅이 다 이제 뭐 망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예, 걷어들이는 게 땅을 없으니까.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지주들한테 뺏기고 그래서 네네. 유민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유리걸식하면서 나중엔 도적이 되는 거 도적대가 그렇지.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그런 털이하고 많이 그거 그렇죠. 거기서 인걱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런 얘기들. 네. 그래서 아니, 제가 재밌게 하려고 보안 산업 얘기를 했는데 네네. 반응이 별로네 노준 씨. 아니 그런 얘기는요. 지금 우리 저 감독님은 네. 끄덕끄덕하면서 정말 흥미로운 얘기다는 표정을 지어주시는데. 그 심용환 작가가 예. 저 진행하는 예. 그 세계 속으로 타박타박 세계사인가 예, 거기 예, 나가서 예. 하세요. 여기 여행의 맛이잖아요. 이상한데 발을 걸치시네. 아니 자. 거기 여행 해봤냐고요. 네? 거기 여행 다 해봤냐고. 해봤죠 저는. 예. 제가 뭐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읽어주실래요? 예, 7163님 네. 안녕하세요 주방장님 여기 파주 사는 농부예요. 파주도 정말 농사가 센 곳인데 네. 쪽파 냉이 달래무침 만나게 하는 법 알려주세요. 음. 아니 농민이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농부님이 부모님 잘 만나게 아시지 않을까? 묻혀드리려고. 아니 농민 그 네. 농사 짓는 분들이 훨씬 잘 아실 텐데 그냥 제 소견 하얀 마법의 가루를 좀 아니 최대한 좀 제철 이 나물들은 양념을 최대한 적게 넣는 게 예, 뭐 젓갈 방법 젓갈을 아닙니까? 잘 쓰는 법 젓갈? 있고 젓갈 그다음 에 냉이 같은 건 된장 맛이에요. 된장. 쪽파는 음. 쪽파도 된장을 할 수 있지만 쪽파는 보통 이제 고춧가루 무침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렇게 음. 설설 묻혀 드실 땐 음. 젓갈 잘 쓰시는 게 진짜 맛있는 거고. 젓갈. 보통 예, 까나리 액젓 요새는 편리하게 많이 쓰죠. 멸치 네네네. 액젓 이런 거 이제 콩콩하게 하시는 게 핵심인 것 같고 달래- 고춧가루가 화사하게 향이 나야 돼요. 좋은 고춧가루. 예. 그렇지. 한 맞죠. 그다음에 냉이는 된장 무침이 음. 이 갑 중에 갑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달래 무침도 새콤하게 무칠 수도 있고 초장으로 음. 된장 무침도 가능합니다. 달래. 그리고 그냥 그 소금 간만 하거나 간장 무침도 해요. 그렇지. 예, 그 살려주려고. 그렇지.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진짜 이 유일하게 박찬일의 맛 코너는 대본이 없어요. 근데 저 짜고 하는 게 없는데 정말 제가 지금 8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처음으로 주방장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야, 이따가 저 방송 들어가면 바닷고기가 뭐예요라고 좀 물어봐라라고 예. 제가 물어봅니다. 바닷고기가 뭐예요? 오늘 저기 네. 저
정말 준비를 진짜 안 해요. 호흡이 안 맞아 우리. 오늘은 저기 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라고 예, 예. 먼저 친절하게 청취자 네. 알려드리고 네. 시작을 죄송한데 해야죠. 오늘 주제가 회라는 것도 여기 앉고 나서 알았어요. 회군요 오늘. 아 그래서 바닷고기 이야기를 하시겠다고요? 예, 아니 어. 저희 방송의 문제는 네네. 진행자 빼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진행자만 바꾸면 동감합니다. 제가 요새 노중훈 씨 동감합니다. 교체건에 대해서 한 번도 클레임을 안 걸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땀이 막 나네. 네. 네네네. 차라리 임진모 씨가 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진모 형이 하는 게 아 저기 예. 임 선생님은 지금 예. 유행가라는 저 프로그램 맡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겹치기로 하시는 게 낫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박명수 씨 하는 게 낫겠다. 두서없는 박명수 씨가 두서없기로 사람 웃기는 거잖아요, 사실. 박명수 씨는 KBS DJ예요. 왜 그래요? 그래요. 빼오면 되지 뭐. 예. 빼오다니. 자 그래서 뭐 예, 예. 회를 먹는다고요? 바닷고기. 아니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러면 이게 약간 오소독스하게 좀 해주세요. 오늘 네네. 회에 대해서 박찬일 네네. 평론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자 오늘 그럼 예, 바닷고기가 뭐 물어봐 주세요. 바닷고기가 정장님 뭐죠? 그걸 바닷고기로 들었지 지금. 제가 적어줬는데 바닷고기가 뭐냐면 아 바닥. 이야 내가 그 깨톡에다가 네. 바닥이라고 분명히 썼어요. 그것도 건성 보고 바닷고기로 읽었지. 죄송 잘 안 봐요 지금. 와, 문자. 아 진짜 아 현기증 바닥 난다. 진짜. 바닥 바다가 아니고 바닥. 오 처음 들었어요. 바닷고기는 뭡니까 주봉영이? 아 진짜 혓바닥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진짜. 근데 그게 뭐냐면 혓바닥 같은 거예요. 진짜로? 예, 서대, 응. 광어 응. 이런 류의 고기들. 그러니까 눈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고기들 있죠. 어. 그걸 바닥고기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 고기들이 그러니까 광어가 양식에 성공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네. 바닥에서 잘 이동성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위장에 능해야 되잖아요. 네네. 속도가 느리니까. 네네. 그래서 광어를 이렇게 보면 수족관에 있는데도 무늬가 다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 수족관에 있는데도 무늬가 틀리잖아요. 맞아요. 꼭 그 바닥에 모래무지 모양처럼 모래 모양처럼 무늬를 하고 있는데 아 그러네. 그러니까 바닥에 서대, 넙치, 가자미 뭐 이런 종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자미 유르만도 수십 종류잖아요, 사실. 엄청 많죠. 예, 엄청 많아요. 온갖 종류. 그런 걸 바닥고기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예, 바닷고기구나. 닭대, 서대 뭐 네. 그런 고기들이 이제 지방이 적잖아요. 아 그럼 공통점이 약간 또 그리고 이게 좀 몸피가 예, 두껍지가 않네. 그래서 두껍지가. 그런 회를 먹을 때는 네. 예를 들면 야 이런 고기에는 그 기름을 넣은 기름 된장에 찍어 먹어라. 이게 이제 회 먹는 법의 스타트예요. 어우 맛있. 저도 그 장을 좋아해요. 예, 근데 전라남도에서 처음 드시지 않았어요 혹시? 저요? 예, 그래 기름 된장. 예, 그렇죠. 여수나 이런데. 그랬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종이 다양하니까 네. 그쪽에서 찍어 먹는 회 양념도 다양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네. 횟집이라고 하면 네. 그냥 장이라는 게 하나만 줬어요. 맞아요. 그냥 초장 주는 집은 초장, 맞아요. 초된장 주는 집은 초된장, 기름된장은 기름된장 이런 식이었는데 네. 지금은 횟집에 가면 그 이제 네다섯 가지가 나와요. 고추냉이까지 해갖고 대여섯 가지 막 이렇게 맞아요, 점점점 맞아요. 다양해지죠. 기호가 다양하고 하니까 맞아요. 골라 먹으려 하는데 거기서 이제 횟집 주인이 친절하거나 또 이렇게 생각이 있는 분은 이 회는 여기다 드시고 보통 우리 모든 회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회는 여기다 찍어 드시고 할 때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찍어 먹는 방식에 대해서. 예. 그래서 어. 이제 그 바닥고기라고 할 때는 네네. 그거는 보통 부를 때 꼭 신발 밑창처럼 생긴 밑창고기라고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꼭 신발 밑창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예. 신발 밑창을 잘 안 봐가지고. 아, 근데 좀 그게 기름. 동의 좀 해주시고 가세요. 예. 보통 이렇게 초대 손님 나오거나 그러면 아니, 손님이라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가족이죠, 예. 주방장님은. 기름 된장이라는 거 쌈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짱이라고 쌈장이나 얘기하는 된장에다가 예, 참기름 넣고 마늘 넣고 이렇게 그렇지, 해서 쓱쓱 싸먹는 비벼가지고. 예. 그게 보통 기름기가 적은 생선에 어울린다. 그러네. 담백하니까 그 생선 예, 자체가 예. 맛이 좀 더 풍부해지겠네. 예. 근데 와사비 드실 때 어떻게 먹어야 좋아요? 고추냉이요? 저는 그냥 생선 어떻게 살에 쓰세요? 직접 이렇게 발라서 간장을 조금 찍어 이야, 먹고. 그 정도 합니다. 수준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장을 많이 안 찍어요. 장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많이는 안 찍습니다. 어떤 우리 장으로도. 조상들은 그 고추냉이가 옛날에 조선반도에는 없었나 봐요.
그렇겠지. 조선시대 때는 조선반도라고 불렀죠. 네네. 나중엔 한국이 되니까 한반도가 된 한반도. 거고 음. 고려시대 때는 고려반도라고 불렀을까? 반도란 말을 그렇게 쉽게 부르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페닌슐라란 말은 나중에 네. 그게 어떤 지도가 대중화되면서 나온 말이 아닐까? 아니 그 심령안에 타박타박 세계사 가서 하시라고요. 여기서 음식 얘기하라고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답답하네. 그러면 그 고추냉이 없을 때는 네네. 매운 걸 안 먹었을까? 고추가 없을 때는 그 고춧가루는 임난 이후에도 한참 그렇죠. 후에 17세기 이후 맞죠. 18세기 때 대중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는 그럼 매운 걸 먹긴 먹었어. 뭘로 먹었게? 뭘 먹었을까? 겨자. 아, 겨자를 많이 먹었대요. 겨자 안에 있었구나. 네, 겨자에 많이 먹었고 아. 따뜻한 기름장에도 찍어 먹었대요. 기름을 따뜻하게 해서 먹었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회를? 그래요? 그럼 찍으면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약간 회가 익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네. 생선이 익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식초에 익기도 해요. 그것도 익히는 거예요. 식초에 담기면 허옇게 변하죠. 그렇지. 약간 맞아요. 살균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초장을 찍어 먹는 이유는 그게 배앓이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아, 그렇지. 맛도 좋긴 살균 하지만.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가 흔히 그 먹는 게 조상의 지혜 얘기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밝혀지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겨자도 살균성이 있어요. 그렇지, 맞아. 예, 겨자에다 찍어 먹고 그다음에 따뜻한 기름이란 건 뜨거운 기름이라 할 수도 있겠죠. 네. 거기다가 익히면 약간 반숙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균이 번식을 배탈이 나는 건 겉에 세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식중독균도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입니다. 네네. 겉에 묻어 있거든요. 네. 그걸 뜨거운 기름에 찍어버리면 죽어버리잖아. 죽겠지. 그때는 아무래도 바닷가에서 즉석에서 먹지 않으면 아무래도 세균이 좀 있을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그렇지. 아무래도 뭐 그래서 냉장 시설이나 그렇게 이런 해서 게. 이제 이렇게 네. 먹어 드셨을 확률이 높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회를 네. 식초에다가 찍어 먹는 건 궁금하네. 예, 재밌잖아요. 예, 드셔보셨어요 혹시 그렇게 주방장님? 그게 페루 혹시 여행 안 가보셨어요? 세비체. 예, 세비체가 그렇구나. 스페인어권에서 널리 퍼지다가 한국에도 들어와서 네네네. 한식당에서 파는데요. 세비체가 식초로 익히는 방법이에요. 그러네. 그것도 생선의 세균 번식을 막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가 그리고 맞구나 나도. 그게 또 세균 방지도 되지만 네. 식감을 살려주는 거 중에는 옛날에 우리 화로라는 건 사실 회가 흔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네. 선어회를 먹는데 그게 이제 냉동고 냉장고 개발되면 빙장회라는 거 아세요? 영도에 가면 부산에. 먹어봤죠. 예, 그죠. 네네. 진짜 특이하죠. 씹으면 살짝 얼려놓으니까 네. 씹을 때 그 식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술을 보고 나중에 우리가 참치회라는 게 80년대 이후에 원양어업이 네. 참치를 전량 수출하다가 한국에 출시를 하면서 네. 그 방법을 내보인 거예요. 일본에 그런 게 없어요. 일본에 참치를 원래 많이 먹었지만 참치를 얼린 듯 말 듯 해서 내는 건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걸 제 생각엔 부산에는 참치배들이 드나들었죠. 그것도 빙장회로, 그러니까 참치는 얼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원양어업이니까. 네. 적당히 녹여서 먹어서 거기서 온 게 아닐까? 그 연원이. 영도에는 그 근처에 냉동 창고가 많으니까. 네네네네. 그 빙장회의 기술을 부산 사람들이 시작했고 그게 서울에 참치회가 올라오면서 그것도 좀 얼려서 먹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해동을 덜 하는 거죠. 그 빙장회라는 게 거기서 우리가 참치로 먼저 시작했지만 다른 어종에서는 서울에 빙장회라고 이름도 없어요. 없이. 근데 참치회는 참치회는 살짝 얼린 상태로 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빙장회예요. 근데 부산에 가면 빙장회가 있죠. 영도가 제일 유명하고. 이런 건 좀 학계에 논문으로 좀 보고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 비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밀가루 실실 웃으면서. 아니 너무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주방장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존경해야 근데 영도에 합니다만. 빙장회 먹으러 가고 싶다. 네? 빙장회. 거기서 제가 먹었던 기억은 무슨 스테인레스 같은 큰 냉면 대접 같은 데다가 네 글자죠. 네. 횟집 이름이. 멍. 네. 뭐 어쭈구리 뭐 이런 그죠? 식의. 맞아요. 멍 땡땡땡. 그러니까 서울에 그럼 유사집을 하나 차릴까? 어쭈구리 횟집으로. 정말 이거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혹시 회 이야기 더 남았습니까? 저는 회 얘기를요. 네.
그 회가 동할 때까지 계속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신기해가지고 다음 책에다 주에 몰래 쓸라 그러지. 아니에요. 예, 다음 주에 저작권도 없이. 다시 저기 바다 예, 생선. 그러면서 꼭 인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박찬일의 저 구라에 그만하세요. 의하면 이런 식으로 시간 쓰잖아. 됐어요. 당신은. 네, 들어가세요. 자 이번 주 일단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 다시 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일의 맛 박찬일 주방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MBC 항공 959편 기장 노중훈입니다. 오늘 여행의 맛은 김선식 기자와 함께 거제 매미성을 출발해 은모든 작가가 소개한 경기도 가평의 자라섬을 경유 박찬일 셰프의 기내식 빙장회를 맛보고 잠시 후 착륙할 예정입니다. 7784 승객께서 고객카드 작성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청주입니다. 저는 새벽 3시부터 식자재 납품하는데 토요일은 여행의 맛 기다리느라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배송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맛 시작 전에 일 끝내고 사무실 들어가면서 듣고 있는데요. 피곤한 줄 모르고 사무실 복귀합니다. 재밌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일찍부터 일하시네요. 7784님 고맙습니다. 내리시기 전에요. 저희 승무원이 선반 위에 넣어둔 박찬일 주방장이 쓰고 제가 사진을 찍은 책 전설이 된 위대한 노포들의 이야기가 담긴 내가 100년 식당에서 배운 것들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행 계획하고 싶은 분들은요. MBC 라디오 다시 듣기를 비롯해 여러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남은 주말 행복한 여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지금까지 여행의 맛 노중훈이었습니다.